저는 63세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고 제게 남은 건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만큼은 올바르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아들은 30대가 되어 착하고 성실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지 저를 친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딸처럼 생각했고 이제야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쯤 지나자 며느리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도 줄고 점점 살이 빠지고 몸 여기저기에 멍이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반팔을 입고 있을 때 팔뚝에 선명한 손자국 멍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 혹시 그 일 때리니? 아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요? 며느리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애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아들이 너한테 손을 대니? 하지만 며느리는 항상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덤벙대서 그래요. 제가 부딪혀서.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목숨처럼 지켜온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집에 들렀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쪽 복도 끝에 작은 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방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이 붉었습니다. 보통 빨간색이 아니라 뭔가 불길한 느낌의 진한 붉은 빛이었죠. 저 방은 뭐 하는 방이니?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창고예요. 쓸데없는 것들 넣어둔 곳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붉은 방에서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화장실 가려다가. 아들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 필요 없는 방이에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언가에 씌인 사람처럼 점점 말라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그 방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뒤에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마치 뭔가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흐느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애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도와주세요. 아들이 저를. 그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비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흩어진 식기들, 그리고 복도 끝에 붉은 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벽에 빼곡히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랑 바꿔, 나랑 바꿔, 나랑 바꿔. 수천 번 반복된 그 문장들. 어떤 건 연필로, 어떤 건 볼펜으로, 어떤 건 피로 쓰여 있었습니다. 벽 곳곳에는 며느리의 손자국이 찍혀 있었고 바닥에는 뜯어진 손톱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과 함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발, 저 좀 그만.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뒤 근처 하천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다량의 약물 중독.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서
붉은 페인트와 함께 아들의 머리카락이 발견됐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격렬하게 싸운 것처럼 온몸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며느리를 학대하다가 도망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단순 가정폭력 사건.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가 왜 그렇게 말라갔는지, 왜 매일 밤 그 방에 들어가야 했는지, 나랑 바꿔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엔딩 1800만 2000.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 집에 다시 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낸 후 그 집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새벽이 되면 들립니다. 그 붉은 방의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를. 나랑 바꿔, 나랑 바꿔, 엄마, 나랑 바꿔. 그 목소리가 며느리의 목소리인지 아들의 목소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아들은 아직 그 방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제 곁으로 돌아온 걸까요? 어젯밤 제 방문 앞에서 누군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랑 바꿔.